이제 여러분들의 경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소서 항목으로 넘어왔어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에서 발생한 오해예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조직생활이라고 한번 하면 학교 내에서의 경험도 포함이에요. 고3 같은 경우에는 나의 지금 현재 반 친구들과의 경험도 다 소재이고 같은 팀으로 뭉쳐서 무언가 같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자 했던 조별 과제 이런 거 이야기하셔도 되니까요. 소통 과정에 있어서 내가 미처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 때문에 상대방이 오히려 오해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또 풀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회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고졸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하실 텐데요. 분명히 어느 소속에 가시더라도 조직 생활이라는 거를 하셔야 할 텐데요. 결국에는 조직 안에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가치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움도 받아보고 또 누군가를 시기 질투도 해보고 그리고 나도 또한 누군가를 오해를 해보고 또 상대방도 나를 오해를 하고 그래서 많은 다툼이 생기고 마찰이 생겼던 이런 경험들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이거 어떤 부분을 적으라 이것보다 이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어떠한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적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발생했던 오해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상황에 대한 거를 정리 그리고 이 갈등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거를 해결하고 했는지 이 과정 속에서의 노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오해를 풀었다는 게 결론일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보다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상황에서 잘 풀어나갈 수가 있었는지 이런 나의 가치관과 행동과 노력 이런 것들이 돋보이도록 적어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이런 소통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배웠는지 깨달았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내가 입사 후에 만나게 될 고객, 만나게 될 내부적인 다른 팀원들, 동료들, 선배님들, 상사분들 이런 분들과 어떻게 나는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어떻게 또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한 그 내용을 이 순서대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면에서의 사람과의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과 사람 간에 있을 수 있는 거긴 하겠지만 어떤 조직에 속했을 때 어떤 한 부서와 그리고 나의 부서의 관점으로 부딪혔을 때 마찰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각각의 이야기는 들어봐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각각이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적절한 갈등은 이 기업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준다고 하면요. 팀 안에서의 경험이라고 했을 때 어떤 조직 내에서 부서가 있을 경우에 각각의 부서끼리의 그런 마찰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고요. 부서와 부서 간의 갈등을 내가 나서서 해결했던 이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조금 더 저는 좋다고 보고요. 이게 없다고 하면은 같은 팀 안에서 친구들과 팀원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간의 오해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서로 원만하게 잘 풀어가서 다시 공동의 목표로 향해 같이 화합해서 갈 수 있었던 이런 사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면접에서도 갈등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그리고 갈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항상 타인을 위한 배려에 대한 부분 그러면 배려가 무엇인지 그래서 조직 경험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팀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결국에는 달성을 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원만하게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러면 밋밋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떠한 힘든 점, 어떠한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 단계에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내가 해결했는지를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했던 행동이 돋보이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항목을 물어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세대가 지금 현재 젊잖아요. 근데
이제 근무하신 지 오래된 여러분들의 아버님 뻘 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전에서도 소통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시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어떤 한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취업에 관련된 정보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여러분들도 한전 하면은 오해를 했던 상황도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이런 오해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당시의 상황과 오해의 원인은 또 무엇이었고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 오해를 풀었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까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3번 항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4번 항목이에요. 4번 항목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 문제점을 먼저 발견을 해보고 이 부분을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했는지 이런 경험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문제를 발견을 했고 어떤 해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대부분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로 될 거예요. 이 4번 역시도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나고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며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떤 대안을 내가 어떤 논리적 근거로 인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전체 조직을 위한 나의 기여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보시고 생각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고 이 방안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선택할 수 있었던 그 근거, 이런 과정,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보시고 실제 내가 생각했던 방법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도입 시점부터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실패로 끝났는지 성공으로 끝냈는지 대부분 성공으로 끝나셨겠지만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다 작성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치 창조형 인재를 물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라 보여요. 현재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공기업 같은 경우 지금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뭔가 변화를 싫어한다. 이런 편견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4번 항목은 한전이 제시한 가치 창조형 인재 글로벌 마인드로 계속 날카로운 통찰력과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 계속 발전을 할 수 있을 만한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을 지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문제를 발견을 했을 때는 어차피 한 번에 해결하기가 좀 사실은 힘들지도 몰라요. 그런 관점에서 팀 안에서 어떤 부분을 도전을 했을 때는 실패를 해보고 이 실패를 딛고 결국에는 성공했던 이런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그런 과정 이거를 쭉 생각을 해보시고요. 뭔가 도전을 했을 때 무모한 도전이라고 실패를 해서 이 부분을 더 이상 나는 도전하지 않겠다 그냥 실패로 끝낸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먼저 어떤 문제점을 계속 발견을 해서 보완점을 찾아내서 결국에는 성공했던 경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 두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을 보여주시면 좋은 답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발견한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실패를 할지라도 나중에는 성공할 수가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의 많은 실패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4번 항목을 통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치 창조형 인재에 이 4번을 맞춰주신다고 하면 잘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통해서 오늘 한전 고졸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어차피 NCS 필기시험까지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바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막상 자소서를 쓰게 되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작성하기가 이 4가지 항목 다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천재라는 부분이 고졸 자소서 치고는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배치를 해서 내가 이 자소서 항목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필할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면접까지 감안한 내용을 작성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렇게 사무 합격자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1.5%만 합격을 할 수 있는 이거를 뚫고자 하신다고 하면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기 쪽에도 이렇게 6%, 그리고 제약 쪽에도 5.8%까지만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소서만큼은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어머님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별도로 지금 현재 자제분들을 이 자소서 항목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좀 가이드를 해주시고요. 도저히 힘들다라고 하시면 소재를 작성을 하셔서 자소서 첨삭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고졸은 대졸보다 더 많이 좀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다고 보여요. 하지만 최대한 자제분들이 잘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전 고졸 자소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촬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이런 관점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꼭 보시는 것이 좋다.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 지원을 했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이 사업 방향에 내가 지닌 역량과 어떠한 접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표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자소서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자소서 항목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한국전력 자소서 작성 가이드는 여기까지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작성을 해주시고 최대한 잘 마무리하셔서 꼭 한전 필기시험 보시고 나중에 면접 코칭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